오늘은 7장 관련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오늘까지 한 수업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 이번 주 목요일 수업은 이제 6장 관련 수업을 진행할 텐데, 미리 공지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 범위에는 들지 않는 시험입니다. 자, 기말고사는 다다음 주 화요일에 볼 예정이고요.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총 110분간 진행됩니다. 이 클래스에 공지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 혹시나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는 게 더 편한 경우에는 실습실 중에 일부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이제 온라인 시험을, 자, 시험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지면으로 나눠주는 시험이 아니라 어차피 온라인 시험을 보는 건데요. 학교 근처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시험 보는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 실습실에 와서 이제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혹은 본인들의 노트북을 이용해서 시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때는 이제 따로 시험 감독을 이제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온라인 시험에 이제 부정행위와 관련된 뉴스도 나왔고, 학과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시험 보는 모습을 저에게 송출하는 형태로 해서 시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관련 준수 사항을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다큐멘트를 반드시 숙지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학과 전체 과목에 대해서 윤리 서약서라는 것을 받기로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받는 과정이고요. 제가 올려드린 그러니까 샘플 윤리 서약서의 전문을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다 여러분들의 수기로 작성을 해서 그것을 스캔한 후에 이 클래스 과제 게시판에 지금 10점짜리 과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과제 게시판을 통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업로드하지 않은 학생은 지금 학과 방침상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윤리서약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윤리서약서 내게 되면 이제 기말고사에 10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평균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성적을 조금 잘 주기 위한 노력이니까요. 불편하시더라도 자, 6월 22일 월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윤리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에서 다룰 마지막 단원인 이제 7.5절의 내용은 자,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discrete time signal에 대한 샘플링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continuous time signal의 샘플링을 다뤘었죠. 자, 그 discrete time signal인 경우에도 continuous time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continuous time에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impulse train이라는 거 곱해줬었는데 그 impulse train을 곱하는 과정이 discrete time signal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자, 우리가 이 discrete time signal에서의 샘플링을 왜 배우는지를 먼저 좀 알고 지나가면 좋겠어서요. 자, 그것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미 샘플링 된 시그널이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다시 또 샘플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링을 한 것을 또 다시 샘플링을 하는 경우가 과연 왜 일어나는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놨습니다. 자, 이미 컴퓨터에 들어간 데이터면 이것은 discrete time 신호겠죠. 자, 이미 continuous time 신호가 샘플링 되어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시 샘플링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샘플링을 하는 의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신호 처리를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만드는 이유도 있었지만 자, 신호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신호의 저장 공간을 줄이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우리가 샘플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간 컴퓨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자, 다시 샘플링 한다는 의미는 자, 우리가 압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압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서 뭐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송을 한다든지 하는 목적인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인펄스 트레인을 이용한 샘플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XP of n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인펄스 트레인이 곱해진 xn이라고 하는 신호에 인펄스 트레인이 곱해진 경우로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xn과 0의 값을 갖게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괄호 안에 있는 n의 값이 자, 캐피탈 N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자, xn의 값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0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가 원래 xn이라고 하는 신호의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임펄스가 존재하는 위치의 값들만 우리가 취하고 그 외의 값들은 0으로 만드는 경우와 같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xp of n이라는 신호를 자, x of n에 지금 p of n이라는 신호를 곱해준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of n이라는 신호가 이제 원래 신호이고 p of n이라는 신호는 지금 impulse train에 해당하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뭐 impulse train의 정의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impulse train을 우리가 n equal 뭐 지금 위에서는 a로 썼지만 여기서는 밑에서는 이제 k로 썼습니다. 자, 뭐 a나 k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 equal kn, k 곱하기 캐피탈 n인 경우에만 펄스가 나오는 그래서 그 점에서만 지금 샘플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델타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 of kn으로 이제 정의가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관심이 있는 거는 자, 뭐 타임 도메인도 관심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xp of n이라는 신호를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xp of n의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를 xp of exponential j 오메가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xp of exponential j 오메가는 자, 지금 정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쓰여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컨버전이었는데 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그 컨버전이 이제 한 주기 동안의 컨버전, 즉 이제 periodic 컨버전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컨버전의 형태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p of exponential j 세타를 구해야 되고 뭐 x of exponential j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는 뭐 임의의 신호니까 따로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 결국은 우리가 p of exponential j 세타를 구해서 지금 이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자, p of exponential j 세타라는 것은 지금 여기 델타 오브 델타의 n-kn에 대한 컨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게 지금 주기함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주기함수, 그러니까 결국 impulse train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주기함수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이고 자, 주기함수의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은 자,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뤄봤듯이 자, 델타 함수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 프레 시리즈로 전개한 후에 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샘플링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p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impulse train의 프레 트랜스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구해보면 자, n분의 2파이 곱하기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자, k 오메가 s로 정의가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오메가 s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지금 펄스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오메가 s는 자, n분의 2파이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 P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구했으니까 그것을 대입해서 자, 위에서 구하려고 했었던 xp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n분의 1 곱하기 자, k 이퀄 0부터 n-1까지 자, x of exponential j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s인데 자, 저 잘못했네요. 여기 k가 빠졌습니다. k 오메가 s로 정의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오메가 s의 배수가 되는 곳마다, 자, 원래의 값이 나오는데, 그 높이가 n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과 동일합니다. 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자, 오메가 s의 배수. 근데 달라지는 거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오메가 s는 t분의 2파이로 정의되었었고,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오메가 s는, 자, n분의 2파이로 정의되었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고요. 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역시나 자, t분의 1배로 이제 스케일링 됐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n분의 1배로 스케일링 된 것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예시를 보면 자, xn이라고 하는 신호에 지금 first train이 곱해졌습니다. 곱해졌을 때 xp of n이라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xn이라는 신호에 자, impulse train. 자, 여기선 지금 자, 캐피탈 n 값이 3에 해당하는 경우죠. 자, 3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금 impulse train 곱한 후에 나온 신호가 이 점에서만 샘플링이 된 xp of n이라는 신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했던 이 스펙트럼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이제 다음 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이제 xp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이제 주파 스펙트럼상에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원래 신호 x of exponential j 오메가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와 같이 자, p of exponential j 오메가, 즉 impulse train의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지금 앞에서 봤듯이 n분의 2파이만큼 스케일링된 impulse가 자, 오메가 s마다 그러니까 오메가 s의 배수마다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impulse train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x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여기 impulse마다 지금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나오는 신호가 자, 오메가 m이라는 신호로 지금 밴드 리미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 s마다 오메가 s의 배수마다 반복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자, 크기가 n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학생들 중에 일부 이제 파스파릴 정리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n분의 1이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가 좀 헷갈린다라는 학생들도 있어서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자, 완벽하게 맞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지만 뭐 특수한 경우에는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맞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자, 이런 경우로 생각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파스파릴 정리라는 게 결국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에너지 합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에너지도 계속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자, x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삼각형의 넓이로서 지금 2파이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신호가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파의 주기 안에 펄스가 총 3개인 경우로 지금 나눠진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자, 이 3개의 합에 대한 넓이와 지금 이 하나짜리 넓이가 같아지려면 자, n equal 3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 높이가 3분의 1로 되어야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냥 좀 쉽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맞는데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경우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적어도 저랑 수업하는 경우에는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음 학기에 이제 남윤호 교수님과 남윤호 교수님과 이제 배울 뭐 영상 처리나 아니면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게 되면 그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오메가 m과 오메가 s 사이에 이제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죠. 나이키스 샘플링 시어럼이라는 걸 앞에서 배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샘플링이 충분히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지금 이 둘을 봤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신호에는 우리가 노패스 필터를 취하게 되고 자, 뭐죠? 그 게인이 이득이 n인 노패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원래 신호로 복구가 가능한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래 신호로의 복구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엘리어싱이 일어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조건이 이렇습니다. 자, 오메가 S라고 하는 자, 샘플링 프리퀀시가 자, 2분의 오메가 M이라고 하는 밴드 리미티드 된 어떤 프리퀀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오메가 M의 2배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가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데 오메가 S는 지금 N분의 2파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제 이 오메가 S 대신에 N분의 2파이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 N이라고 하는 샘플링 주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N이라고 하는 값이 오메가 N분의 파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메가 M이 파이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등호가 본다고 치고요. 오메가 M이 파이가 된다라고 하면 자, N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메가 M이 파이가 된다라고 하면 N 값이 1이 된다는 의미는 자,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가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더 샘플링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n이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자, 이것이 정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1의 값밖에는 못 갖는다는 얘기죠. 자, 이 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이제 샘플링과 관련된 것을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자, xn이라고 하는 신호에 지금 pn이라고 하는 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것이고요. 그 결과가 xp of n이라고 하는 신호가 나왔고, 자, 필터를 거쳐주면, 자, 뭐 물론 이제 게인이 n인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거쳐주면, 자, 지금 이와 같은 xr of n이라고 하는 복구된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 신호 x of exponential j 오메가가 나왔고요. 지금 그냥 j 오메가로 썼는데 잘못된 거고, 자, 여기도 exponential j 오메가, 여기도 exponential j 오메가가 나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xp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는 지금 이제 임펄스, 자, 오메가 s마다 반복되는 임펄스의 곱으로서 나타내지는 것이니까, 자, n분의 1배만큼 스케일링 된 지금 삼각 펄스가 지금 오메가 s의 배수마다 나온 형태가 되고요. 자, 이것을 원래 신호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자, x of j 오메가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h of j 오메가가 되겠죠. 자, h of exponential j 오메가가 되겠죠. 자, 밴드 리미티드 된 죄송합니다. 지금 샘플링 프리퀀시 절반인 지금 컷오프 프리퀀시를 갖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지금 게인이 n인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해주게 되면 자, 우리가 복구된 신호가 x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이어그램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이 다이어그램 자체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다이어그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컨티뉴어스 타임과 동일한 부분은 스킵하고 자, 차이가 나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리트 타임 데시메이션과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데시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의미는 이제 뭐 10개 중에 하나를 이제 10개 중에 하나만 골라내고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양을 줄여주는데 그냥 계속 나오는 신호 중에 몇 개를 꺼내서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개수만큼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고요. 꼭 10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데시메이션, 양을 줄여주는 거, 그리고 자, 원래 신호로 이제 복구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인터폴레이션과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신호와 신호 사이에 있는 값을, 자, 비어있는 값을 추정하는 것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자, 비슷한 개념으로서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터폴레이션이 아니라 익스트라폴레이션이고요.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데이터가 존재하는 구간이 자, 여기까지만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원래 구하지 않은
그 다음에 나올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의 패턴을 잘 살펴본 후에 그 후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여기서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아마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영상처리 수업에서는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아마 다루도록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이제 데시메이션이라고 데시메이션을 우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데시메이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서브 샘플링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혹은 자, 많이들 사용하는 게 다운 샘플링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업 샘플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데시메이션, 서브 샘플링 혹은 다운 샘플링 모두 다 이제 같은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XB라고 하는 신호가 서브 샘플링 혹은 다운 샘플링 된 신호라고 보겠습니다. 자, 서브 샘플링 혹은 다운 샘플링 된 신호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 이것이 결국은 0인 신호는 버려버리고요. 자, 0인 신호는 제외하고 자, 값이 있는 신호. 자, XP라고 하는 신호 중에 0인 신호를 제외하고 값이 있는 신호만 갖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의 배수마다 값을 갖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xp 오브 자, n, 그러니까 스몰 n 곱하기 라지 n의 값이 xp 오브 n의 값이 되겠죠. 자, 지금 이 의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자, 이와 같은 뭐 신호가 원래 x 뭐 n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가 1, 2, 3, 4, 5라고 해서 하게 되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자, n 값을 2로 해서 2로 하는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게 되면 지금 이 신호는 없어지고 여기도 네, 뭐 이렇게 샘플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의 값, 3의 값, 5의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0에 해당한 n equal 0에 해당하는 거고 n equal 1에 해당하는 값, n equal 2에 해당하는 값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값들을 중간에 빠진 값들을 없애주고 지금 남은 값들, 의미 있는 값이 있는 값들만 붙여서 다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xb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다시 뭐 잘못 썼는데요. 이거는 지금 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그래서 xb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는 지금 이제 프레 트랜스폼의 정에 따라서 자, xb의 xb of k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 오메가 k 값을 이제 곱해주고 자,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준 값과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xb of k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봤듯이 xp of nn과 같으니까 자, n 대신 k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과 지금 이 값이 서로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 지금 여기 위에서 써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xp of exponential j 오메가에 대한 표현이 나왔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kn을 k 곱하기 캐피탈 n을 n으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kn 대신에 지금 n이 쓰여진 거고요. 자, 지금 원래 k 값이 있었죠. k 값 같은 경우에는 n분의 n으로 캐피탈 n분의 스몰 n으로 표시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xp of exponential j 오메가 값이 자, xp of exponential의 j 오메가 나누기 n으로 표시된 것과 같죠. 자, 이 얘기는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여기를 스킵을 했는데 지금 같은 얘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p of exponential j 마이너스 j 오메가 n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값 대신에 캐피탈 N분의 오메가가 쓰였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다시, 자, 오메가 축을 N배만큼 늘린 결과와 같아지고요. 그러면, 자, 원래 오메가였던 신호가, 주파수 축이 지금 N 오메가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자, n배만큼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x 오브 n이라고 하는 원래 신호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후에 나온 xp 오브 n에 대한 신호입니다. 지금 0이 되는 위치들은 없애고 난 후에 xp of n이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값들만 있는 것들을 따로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 이와 같은 데이터의 길이를 갔던 것이 자, 여긴 지금 그러니까 세 점마다 하나씩 샘플링 했기 때문에 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x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신호입니다. 자, 원래 신호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공간 사이에 지금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고 굉장히 빈 공간이 많죠.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쓰지 않는 주파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후에 결과가 자, 이와 같이 받게 됩니다. n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로 스케일링 되어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 n부터 플러스 오메가 n까지로 지금 밴드 리미트에 대한 신호가 주어지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캐피탈 N을 3으로 봤을 때 자, 0 위치에 있고 여기가 지금 2파이 나누기 3 여기가 자, 4파이 나누기 3에 해당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xd가 아니라 xb 오브 exponential j 오메가 값은 자, 이것을 우리가 자, 앞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요. 오메가였던 게 자, n 오메가로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주파수 축상에서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오메가 0이었던 거는 0으로 갈 거고요. 자, 여기 3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점은 자, 지금 이 값이 2파이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에서 n 이퀄 3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2파이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구간을 보면 되고 그 구간에서 아까는 지금 주파수 축상에서 이제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샘플링을 거친 후에 결과는 주파수 축상에서도 우리가 쓰지 않는 주파수가 거의 없는 거의 꽉 찬 주파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압축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압축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 신호로 복구를 시켜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과정이 결국은 자, 우리가 이제 빈 공간을 다시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운샘플링의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업샘플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xb of n이라고 하는 이미 이제 샘플링 되어 있는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알고 있는 n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xp of n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n equal 2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원래 값이 있고 그 다음 값이 있으면 그 사이에 0이 되는 값들을 다시 끼워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를 취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를 취한 후에 지금 x of n이라는 신호가 이제 복구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xb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존재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자, 아까 xp라고 하는 것에서 xb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자, 오메가가 n 오메가로 갔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0이고 2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n 값이 2죠. 그러면 자, 2파이를 2로 나눈 자, 2파이를 2로 나눈 이 값이 파이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지금 파이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신호로 이제 복구가 가능한 거죠. 자, 근데 개인이 n분의 1이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개인이 n이어야 되죠. 자, 개인이 n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였던 매그니튜드 값이 개인이 지금 2a로 지금 커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2분의 파이로 정해진 이유는, 자, 우리가 샘플링 프리퀀시의 절반으로 컷오프 프리퀀시를 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메가 C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n분의 파이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n 값이 2인 겁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로 지금 오메가 C 값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터폴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터폴레이션이 이제 뭐 원래 신호의 복구도 있지만 이제 신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뭐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9분의 2파이부터 플러스 9분의 2파이까지 이제 밴드 리미티드 된 지금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2파이를 주기로 지금 신호가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을 놓고 봤을 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샘플링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샘플링을 했던 이유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용량을 더 줄일 수 있는, 더 압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압축,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인 압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자, 정수배만큼 4배 데시메이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자, n 이퀄 4로 4배만큼의 데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오메가가 지금 뭐 n 오메가로 바뀐다 그랬죠.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것을 이제 4로 본다면, 자, 거의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꽉 채우기 위해서 4배를 한 것이고요. 자, 오메가였던 값이 지금 n 오메가, 즉 4 오메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9분의 2파이로 우리가 밴드 리미트 되어 있던 신호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빠져야 되고요. 9분의 8파이, 마이너스 9분의 8파이부터 플러스 9분의 8파이까지인 밴드 리미트 된 신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의 꽉 찼고, 자, 뭐 어지간하면 이 정도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또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여기 남아있는 이 공간마저도 채우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욕심이 더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 남은 공간마저도 채우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여기가 1번에 대한 결과고 여기가 최종 2번에 대한 결과인데, 자, 이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는 신호를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자, 2배의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자, 2배의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신호처럼 바뀌게 되죠. 자,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 반대로 오메가였던 게 n분의 오메가인 신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9분의 2파이였던 신호가 지금 마이너스 9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9분의 파이까지로 지금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로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9배 데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자, 9배 데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9분의 파이였던 값이 지금 파이로, 마이너스 9분의 파이였던 값이 마이너스 파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정말 빈 공간 없이 꽉 채울 수 있죠. 그리고 자, 원래 신호였던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보다 자, 4.5배만큼 압축이 된 겁니다. 자, 4.5배만큼 데이터가 감소한 것인데, 자, 중간에 인터폴레이션을 끼고 다시 데시메이션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데시메이션 정수배만큼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4.5배만큼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을 한 후에 다시 데시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꽉 채워주는 정말 효율적인 압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게 7장이었고, 7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 시간에서의 푸리어 트랜스폼, 그리고 이산 시간에서의 푸리어 트랜스폼이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 배웠었던 컨볼루션의 개념이 또 이해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컨볼루션은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